조옥순 교수의 마음지킴 91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을 시작하고 벌써 넉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4월의 마지막인데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십니까? 많이 바쁘시죠? 오늘은 늘 분주한 우리의 모습들을 잠시 돌아보게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음지킴 91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의 질문. 집중을 못하고 산만한 아이들을 보면 ADHD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세히 보면 그 부모도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ADHD 증상을 경험하기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성인들도 ADHD를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ADHD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 주의력 결핍만 있는 분이 계시고 또 과잉 행동과 충동성이 있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두 가지 다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요. 과잉 행동, 행동적으로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 조용한 것 같은데 집중이 어려운 그런 유형도 있고요. 과잉 행동과 충동이 있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요. ADHD라고 하면 대표적인 증상의 특징, 첫 번째가 주의력 결핍, 주의력에 문제가 있고요. 집중을 못하죠. 그다음 두 번째는 충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잉 행동이 있고요. 자,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면 어른들 중에, 형제 자매들 중에 이 ADHD로 인해서 대화가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이 ADHD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 교제 시간에 자세히 보면요. 다른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말을 혼자서 지나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이 주제가 아주 산만합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말을 많이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아서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대화하는 모습만 보면 되게 무례하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겠죠.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이 작은 일에 좀 발끈해서 화를 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충동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친구의 이름을, 왜냐하면 주의 집중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자기 소개를 할 때 이름을 말한다거나 뭔가 정보를 드려도 그걸 잘 주의해서 듣고 기억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충동성 때문에요. 생각을 깊이 하고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내뱉는 말 때문에 이 심한 말, 악이 없는 심한 말들로 주변 분들이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자, 이런 모습들만 보면 상당히 이분과 대화하기가 어렵고 함께 있는 게 좀 꺼려지죠. ADHD라는 증상을 모르면요, 우리가 참 오해하기 쉽고 판단하게 돼요. 어떻게 저기 그리스도인이 이런 행동을 할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상대의 말을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이죠. 다른 여러 가지 심리적 질병과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그 병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큰 오해와 판단을 하게 되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요. 또 서로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런 증상이 없을까? 또는 내 주변 사람이 이런 모습이 있는데 ADHD인가 아닌가를 자가 진단하는 그런
몇 가지 항목이 있어요.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이 번호로 붙여가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는 여기에 해당한다 하면 그 번호를, 내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면 그 번호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1번, 일을 할 때 부주의하여 실수를 많이 한다. 2번, 상황 파악을 잘 하지 못하여 2번 이상 묻는다. 3번, 정신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이나 집중을 많이 해야 되면 그런 활동을 피한다. 4번, 업무 중에 자기가 할 일을 자주 잊어버린다. 5번, 질문을 끝까지 듣지 않고 대답한다. 6번, 외부 자극에 쉽게 산만해진다. 7번, 업무나 일상 중에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 그리고 8번,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만남을 꺼린다. 9번, 감정 기복이 심하고 작은 자극에도 화가 나고 분노가 폭발한다. 10번, 주위 환경을 잘 읽지 못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한다. 네. 자기가 적으신 것 중에 한 7가지 이상 항목이 해당한다면 ADHD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혹시 본인이나 주변 분들이 7가지 이상 해당하면 좀 전문가를 만나서 좀 의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주변에 계시면요, 화를 내거나 또 심한 말로 상처를 주지 말고 도와드리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선은 이분들이 좀 말을 막 많이 하고 감당하기 어렵고 멈추기 어렵고 하면 좀 심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아요. 그래서 말을 잠깐 멈추고 심호흡을 하자.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바로 말하지 않고 조금 먼저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속도도 줄이고 또 말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심호흡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단계를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부탁이나 누군가의 부탁이나 이 약속을 바로 하지 않고 좀 생각해 보는 것, 하루만 생각해 보는 것, 아니면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생각을 해 보도록 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충동성이 있기 때문에요. 뭔가 판단하고 또 결정하고 약속할 때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조금은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먼저 하고 말을 하고 뭔가 결정을 해야 할 때는 꼭 바로 즉시 하지 않고 시간을 가지기. 주변에서 간단하지만 이러한 도움이 아주 큰 격려가 되고 또 힘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전문가를 만나서 필요할 경우 약물 치료도 받고 또 인지 행동 치료를 받으면 많은 부분들이 호전이 돼요. 왜냐하면 시간 관리나 대화 방법이나 또 행동적인 그런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전문가가 함께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가족도 또 주변 분들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 조언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도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증상들을 이해하고 함께 품어 안고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한 하루 되십시오. 5월에도 유익한 질문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 조옥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디 신학대학 상담대학원 조옥순 교수였습니다. 마음지킴 91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 참여하실 분들은 847-790-4303으로 질문을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